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 22일 방송할 주제는 블록체인의 원조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공개키 암호화 기술,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짝으로 이루어지는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안 시스템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비트코인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용어부터 먼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서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작성한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백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피어-투-피어 시스템, 즉 탈중앙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기서는 탈중앙화 시스템입니다. 백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그 다음에 2009년 1월 3일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것을 채굴 합니다. 그 채굴하는 곳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였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블록을 채굴했다 그랬죠. 블록을 채굴했다는 겁니다. 블록을 채굴했다는 겁니다. 자, 블록을 채굴했다는 거하고 블록을 채굴했다는 것은 장부를 하나를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 첫 번째 장부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장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채굴입니다. 채굴이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 암호화폐를 여기서 발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의 채굴하고 암호화폐 발행하고가 같은 의미입니다. 어디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그 9일 후에요. 9일 후에 나카모토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 채굴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합니다. 보냅니다. 그게 이제 트랜잭션이 첫 번째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를 하는데 그 보내고 받고 하는 그 계산 단위가 이 암호화폐로서의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은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이처럼 탈중앙화 시스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거래를 하는 암호화폐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심에는 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줄여서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 시스템인 비트코인요.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이나 단일 관리자 없이 작동하므로 누구나 새로운 비트코인 주소를 생성하고 제3자의 승인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장부가 블록체인인 것이죠. 특수 분산 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줄여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라고 할 때도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줄여서 비트코인. 그 다음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줄여서 비트코인.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제 노드들로 이루어지는데요. 노드들로 이루어지는데 거래를 검증하고 브로드캐스트하고 여기 이제 트랜잭션을 보내면은요. 여기서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예. 노드가요. 모든 노드가 검증합니다. 그걸 검증하려면은 모든 노드는 블록체인 사본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노드가요. 예, 검증을 하려면은 블록체인 사본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본 유지를 하려 그러면 그건 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평균적으로 10분마다 새 블록을 생성합니다. 그게 누가 생성하느냐 하니까 이 채굴 노드에서 새 블록을 생성하고요. 그 생성된 블록을 또 다시 모든 노드에게 보내주면은 그 모든 노드는 그 블록을 검증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본으로 가지고 있던 블록체인을 업데이트합니다.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비트코인 네트워크 또는 블록체인, 이거는 노드로 이루어져 있고, 노드는 새 블록을 생성하는 채굴 노드와 그 다음에 블록체인 사본을 가지고 있고, 사본, 블록체인 사본요. 블록체인을 사본을 유지하고 거래를 검증하고 또 블록체인을 업데이트하는 이 노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하면은요, 그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주체가 채굴 노드들과 이 풀노드들입니다. 비트코인의 탄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백스를 발표합니다. 백스의 내용은 거래가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백스의 내용이요. 그래서 이 백스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중앙기관 없이 당사자 간에 안전한 디지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다 처리를 해주죠. 사람이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은행과 같은
중앙기간 없이 이 보안 시스템이 중앙기관을 대신해서 사람 없이 거래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 배경은 2008년 중앙화된 금융기관들에 의해서 발생했던 금융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요, 무신뢰성이 그 키워드입니다. 영어로 trustless라고 하는데요. 무신뢰성. 이 무신뢰성은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뢰성이 있는데 중앙기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앙기관이. 그러니까 제3자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신뢰하는 제3자가 없이도 피어2피어, 즉 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기관 대신에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요. 이 탈중앙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 중앙기관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이 있는 금융 시스템은 중앙기관을 신뢰를 해야 되고요. 중앙기관이 없는 탈중앙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무신뢰성으로서 이거를 신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비트코인 네트워크. 근데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라는 것은 채굴 노드와 일반 노드, 여기 이제 일반 노드란 말을 썼는데 이게 요새는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요새는 풀 노드라는 말을 씁니다. 풀 노드. 채굴 노드와 풀 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거래를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게 거래인데요. 거래는 뭐 A가 B에게 뭐 10비트코인을 보낸다. 이게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 정보는 먼저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방송이 일어납니다. 이 노란색 화살표가 방송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모든 노드로 방송이 됩니다. 방송이 돼요. 그러면 이게 채굴 노드와 일반 노드, 채굴 노드와 일반 노드는 이게 이제 탈중앙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여기 이제 조금 크게 그려놓은 게 이게 채굴 노드, 마이닝 노드고요. 요게 작게 그려놓은 요게 일반 노드, 풀 노드입니다. 풀 노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풀 노드와 마이닝, 채굴 노드로 방송이 됩니다. 그 노란색 화살표가 방송됐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풀 노드입니다. 풀. 방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 트랜잭션, 방송되어 오는 트랜잭션을 수신하는 이 수신 노드는 트랜잭션을 검증을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트랜잭션에는
보내는 거래를 A가 B에게 보낸다 그러면은 A의 디지털 서명, 전자 서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디지털 서명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서명이요. 디지털 서명이라는 것은 또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A의 개인 키로 뭔가 암호화된 서명입니다. 개인 키를 가지고 암호화된 서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명은 A만 할 수 있는 서명입니다. 왜? 개인 키는 A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신 노드들은 그 A가 한 서명, 트랜잭션에서 A가 한 서명을 검증을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그 거래 목록에다가 아직 블록체인에 실리지 않는 거래 목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냥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똑같이 그 마이닝 노드는 그러면 이게 블록체인이 이 타임 슬롯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이게 한 10분 정도 됩니다. 이게 10분. 하나의 타임 슬롯 10분. 10분 동안에 이 방송되어 오는 트랜잭션들, 이 트랜잭션들요. 이 트랜잭션들을 다 모으죠. 리스트로 모읍니다. 모아서 이때 도달한 모든 트랜잭션들을 모은 걸 가지고 마이닝 노드들은 뭐를 하기 시작하느냐면은 프루프 오브 워크라는 작업 증명을 통해서 블록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블록이라는 것은 이제 장부를 만드는 거죠. 장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때 10분 동안에 도달한 요 거래 목록을 가지고 장부화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장부화하는 것이 장부를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니까 어떤 보안의 조건이 있습니다. 장부를 만드는 보안의 조건. 그 조건을 명시한 그 보안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장부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마이닝 노드들이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경쟁적으로 블록 생성을 한다. 그러니까 블록 생성을 경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보안을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 장부를 만든 노드가 블록 생성에 성공한 노드가 되고요. 그 성공한 노드는 그 블록을 모든 노드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그림에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화살표들이 만약에 요 노드가 마이닝 노드가 경쟁에서 가장 먼저 블록 장부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보안을 만족하는 장부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것을 모든 노드로 전파시켜 줍니다. 전파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든 풀노드들이 그걸 받아요.
풀로드들이. 그거를 받으면은 그 풀로드들이 검증을 합니다. 블락을 제대로 보안을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검증합니다. 검증하고 풀로드들이 가지고 있던 이 리스트요. 여기에 도달했던 이 목록들, 이 리스트, 이게 리스트가 제대로 이 블록, 지금 블록에 성공한 노드가 만든 블록에 이 리스트들이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이 되면은요, 그 블록을, 이 마이닝 노드가 만든 블록을 모든 풀노드들이 새로운 블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블록체인에다가 새로운 블록체인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08년 10월 이후로요, 10분마다 요 블록 하나씩 계속 지금 만들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UTXO 모델을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UTXO는 Unspent Transaction Outpu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용되지 않는 거래의 출력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트랜잭션은,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트랜잭션은 이게 다 소프트웨어 코드로 이루어진 건데요, 여러 개의 입력과 여러 개의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랜잭션은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 이전에 어떤 트랜잭션이 있었으면은 이 새로운 트랜잭션은 만약에 이 입력이, 여기 이제 입력에는 전자서명과 퍼블릭키가 들어있는데요. 이 퍼블릭키는 퍼블릭키로부터 돈을 인출할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키하고 비트코인 주소, 비트코인 퍼블릭키하고 비트코인 주소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왜? 퍼블릭키로부터 주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퍼블릭키가 가리키는 주소, 만약 D라고 합시다. 이 주소, 그 출력 주소, 그 출력 주소로부터 인출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때 인출하는 사람의 전자 서명이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 들어있는 거고, 인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퍼블릭키에. 그러면은 얘는 출력에서는 여기 이제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요 인출해 가려고 하는 요 정보를 가지고 과연 인출할 자격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여기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가 프로그램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있죠. 그 대신에
여기 있는 거를 얼마를 갖고 간다는 표현이 여기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주소 D에 있는 자금을 여기서 갖고 간다면은 여기 있는 자금은 요 출력에 있는 자금은 하나도 남김없이 100% 다 갖고 가야 됩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다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그림에서 자, 요 입력이 요 퍼블릭 키가 요 주소를 의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출력에는 현재 5비트 코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5비트 코인을 모두 다 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요 입력이 주소가 요거를 참조하고 있다면은 요 출력 주소에서 4비트 코인이 들어있고요. 4비트 코인을 다 가지고 갑니다. 4비트 코인을. 그러면은 9비트 코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트랜잭션은 자, 그 중에서 6비트 코인은 만약에 앨리스 주소라고 합시다. 자, 앨리스 출력으로 보내고 라는 뜻이고 2비트 코인은 자신에게 자신 주소를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자신 주소로 보내는 거고요. 나머지 1비트 코인은 거래 수수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는 이게 채굴로드가 갖는 수수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인출이 와버리면은요, 이거는 출력이 0비트 코인이 들어있습니다. 0비트 코인이, BTH가. 그래서 이거는 출력이 0비트 코인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하나의 기록으로만, 만약에 이 트랜잭션이 이 블록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면은 이 인출의 값버리는 만약에 여기 이 트랜잭션은 이거였다고 합시다. 이거였다고 합시다. 이 트랜잭션이 이거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트랜잭션이 이거였고요. 그러면 이 블록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 트랜잭션이 작동을 해서 이 출력을 인출을 다 해가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시점에서 보면은요, 사용한 출력입니다.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는 출력은 미사용 출력으로서 이것과 이것이 되는 것이죠. 미사용 출력으로서. 그래서 이걸 이제 UTXO라고 하고요. 그래서 모든 일반 노드는 이 트랜잭션을 보관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도 동일한 블록체인을 모든 풀노드가 보관하고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고 있고, 이 UTXO 아직 사용되지 않는 출력 요 정보만 따로 모아서 UTXO 세트라 그래서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요 UTXO 미사용 출력 정보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갑니다. 그 블록 시간마다 업데이트되는 UTXO 세트를 로컬 풀노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블록체인의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 시간 동안 생성된 트랜잭션을 기록해 놓은 장부고요. 이 블록체인은 기록해 놓은 장부고, 현재
이게 지금 2025년 1월 9일 현재로 블록이 이 정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몇 개입니까? 100만 맞네요, 그죠? 여튼 이렇게 많이 블록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장부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UTXO는 미사용 트랜잭션 출력요. 이거는 세트로 계속 업데이트 돼 나갑니다. 이게 업데이트 돼 나갑니다. 업데이트 돼 나가요. 그 업데이트 돼 나갈 때마다 사실은 이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죠. 업데이트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라고 한다면은 이 아직 사용되지 않는 출력 리스트 이 UTXO 세트에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서는 UTXO 세트가 비트코인의 글로벌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누가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전역 상태, 전 세계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UTXO 세트고요. 이 UTXO 세트는 모든 풀노드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UTXO 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탈중앙화 시스템이 되는 거고 가치 저장이 탈중앙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가장 최근의 보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지만요.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 기술을 그냥 그대로 적용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보 보안에서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에서 그 프라이빗 키, 개인 키요. 개인 키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개인 키를 사용하고요. 물론 개인 키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문자 i와 예를 들면 소문자 l 같은 게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이런 헷갈리는 것을 없도록 만들어준 게 베이스 58 인코딩인데요. 이걸 인코딩 처리해서 보통 개인 키로 사용합니다. 안 헷갈리게요. 그 다음에 개인 키와 짝을 이루는 이 퍼블릭 키로부터 어떤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그걸 가지고 역시 베이스 58 헷갈리는 거 없도록 베이스 58 인코딩을 해가지고 그것을 비트코인 주소로 사용합니다. 비트코인 뭐 계좌 주소 번호랑 마찬가지죠. 주소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트코인에서 정보 보안에서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 시스템의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키는 곧 몇 단계를 거치면은 비트코인 주소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키는 자금을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개인 키가 없이는 인출이 안 돼요. 그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에서 여기 보면은 입력에 트랜잭션에 보면은 입력에 여기 전자 서명을 하는데 여기 개인 키로 서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크립트라 그러는데 인출해올 곳에 이게 인출을 하려고 시도하면은 이 트랜잭션, 블록체인에 뭔가 저장되어 있겠죠. 이 트랜잭션이. 이 트랜잭션에서 출력 주소에서 얘가 요구하는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이 전자서명을 체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 퍼블릭키는 요 인출하려고 하는 주소를 나타내고요. 예. 그래서 개인키와 퍼블릭키, 공개키, 이게 그대로 암호화폐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그냥 그대로 이용되는 기술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처럼 갖고 오죠. 이렇게 입력해서 이렇게 갖고 오고요. 또 입력해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이쪽으로 보내고 수수료를 이렇게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예, 이쪽 주소로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풀노드들은 이 UTX 아직 사용하지 않는 이 갖고 와버리면은 이런 것들은 한번 갖고 와버리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요. 예, 텅 비어 있으니까 의미 있는 것은 아직 사용되지 않는 출력들 요거나 요거와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블록체인에 있는 그 트랜잭션 중에서 아직 사용되던 출력 요것만 별도로 모아서 모든 풀노드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채굴노드부터 봅시다. 채굴노드요. 예. 채굴노드는 이 비트코인에서 작업증명 방식이라 그래서 채굴을 할 때 경쟁을 합니다. 경쟁. 문제풀이 경쟁을 합니다. 경쟁. 그래서 승리한 채굴노드가 블록을 생성하는데요. 그때 이 블록 속에 포함된 거래들이 낸 수수료, 거래 수수료와 그 다음에 블록 생성했다고 수고했다고 주는 보상금, 이거는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주고요. 이것을 그 경쟁에 승리한 이 채굴노드에게 주게 됩니다. 예, 주게 된다고요. 근데 참고로 풀노드에게는 보상금이 전혀 없습니다. 예, 채굴노드에게. 그래서 채굴노드에게 채굴 성공노드죠. 성공노드에게 블록 생성했다고 주는 보상금, 이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블록에 포함된 모든 거래들이 낸 수수료가 이 채굴 성공 노드에게 모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려고 채굴 노드는 경쟁을 하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이 컴퓨터를 돌리고 해시 함수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비도 들어가지만은 운용하는 데는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위 채굴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굴 비용이. 그래서 채굴 비용이 이 비트코인 시장 가치보다 낮으면은요, 당연히 채굴 노드가 이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채굴자가 참여를 하고요. 채굴 비용이 채굴자 수익보다 높으면은 채굴자 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경쟁이기 때문에요.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이 채굴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채굴 노드들이 대형화됩니다. 대형화. 그렇게 되니까, 대형화되니까 채굴 노드들이 조금하게 해가지고는 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예. 채굴 비용에 대해서 그 보상금이 더 채굴 비용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대형화됩니다. 대형화되면서 채굴자 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 열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요. 채굴 노드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없습니다. 다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채굴자를. 예, 미국으로 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래서 거의 뭐 서너 개 정도 되는 채굴자가 거의 비트코인 채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탈중앙화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지금 수지 타산이 안 맞는 문제입니다. 예. 이 채굴 성공 노드에게 주어지는 블록 생성 보상금과 거래 수수료가 비용에 비해서, 채굴 비용에 비해서 낮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 거래 수수료가 많아지든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블록 생성 보상금은 이 블록 암호화폐 발행이니까 발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총 비트코인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제 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그 발행이 반감기를 도입해가지고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 수수료가 자꾸 높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비트코인에 이 수수료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풀로드에서 봅시다. 풀로드. 이 풀로드요. 이 풀로드. 이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블록체인 사본을 유지하고요. 검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블록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확장해서 업데이트된 사본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이 풀노드들요. 풀노드들은 그런데 풀노드에게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풀노드가 현재 통계로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1000개, 1866개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최신 자료인데요. 물론 미국이 제일 많죠. 예. 그 다음에 독일 정도고요. 예. 한국이 지금 99개가 있고요. 일본이 한 113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 21,866개가 풀로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풀로드에는 이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없으니까 이 풀로드가 이와 같은 이 중요한 검증하고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블록을 검증하고 블록체인 사본을 유지하고 하면서 이 탈중앙화의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탈중앙화 시스템이니까요. 기여를 하고 있는데 보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기여는 하지만은 풀로드 너희들이 알아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유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앙화 거래소 또는 그 비트코인 거래를 많이 하는 개인이나 기관 이런 데서 그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중앙기관 같은 데나 뭐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이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업적 이유로 이 풀로드를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풀로드에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이 풀로드를 운영해도 참여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풀로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은 철수를 해버리면 됩니다. 페널티도 없단 말이죠.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풀로드는 직접적인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 그 이득을 남겨야 되는데, 그 이득을 남기려면은 그 트랜잭션, 거래를 많이 주관해야 됩니다. 거래 처리를 많이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하루에 이게 이제 통계가 27일 어제 통계인데요. 하루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처리하는 트랜잭션 숫자가 죄송합니다. 약 40만 개밖에 안 돼요. 40만 개. 그러니까 왼쪽 이 그림을 보면은 비트코인 하루 거래 규모가요. 이게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2004년에부터 지금 2005년까지요. 쭉 보면은 거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거래 규모가 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5년 2월 18일 거래는요. 트랜잭션은 42만 개 정도. 그러니까 27일에는 더 줄어들었네요. 40만 개. 예. 그 거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래 규모를 봅시다. 거래 규모가 제3자 없이,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금을 안전하게 전송하는 거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되는, 그게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래가 어제 데이터, 요걸 기준으로 하면은 약 40만 개 되는데요. 요거를 지금 현재 그 풀로드 숫자가 다 작동한다고 보고, 2만 1,000개, 약 2만 1,000개 풀로드로 나눠보니까 하나의 그 풀로드가 하루에 관할하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리되는 트랜잭션 수가 18개밖에 안 돼요. 18개?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참여 보상금 없이 이 하루에
18건의 자금을 전송해주는 기여를 하면서 풀로드를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풀로드 참여하는 사람이 중앙화거래소인 경우는 그 사고 팔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관계없이 사고 팔고 하는 그 비트코인 수수료 이익 이걸 챙기니까 풀로드를 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 가치 상승 때문에 거기서 남는 이익으로 풀로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은요, 중앙화거래소가 그 수수료를 남기려면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어야지만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거래소가 올릴 수 있는 수수료 수익은 가치가 올라갈 때만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관이 풀로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비트코인 투자 가치가 상승해야지만이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비트코인 가격이요. 이 가격이 상승할 때만이 이 풀로드는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풀로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심각한 그 채굴로드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비트코인 채굴 비용을 비트코인 가격으로 나눈 그 레이쇼의 그래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 시장 가치보다 낮으면은 채굴자가 많이 참여합니다. 반대면은 채굴자 수가 감소하죠. 손해보면서 채굴할 기간은 없잖아요. 채굴로드를 운용할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비용을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계산해 보니까 비트코인당 약 88,000달러가 나옵니다. 지금 기준으로. 근데 여기 2월 25일까지 계산한 거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니까 92,000인데 요거는 그보다 더 낮죠. 근데 27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쇼가 여기 어디에 있죠, 지금? 이쪽 어디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채굴 비용보다 일보다 크니까요. 이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어려움에 직면한 그 상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채굴로드의 어려움입니다. 채굴로드 운영의 어려움입니다. 네트워크 이용 거래 수수료가 부족합니다. 지금 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인데요. 하루 1일 동안의
트랜잭션 피를 US 달러로 나타낸 밀리언 100만, 사실은 이게 4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달러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44,0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40 곱하기 밀리언이니까요. 이게 40 밀리언. 근데 보면은 하루 그 피가 거래 수수료가 이때는 그 반감기가 일어나 가지고 뭔가 막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대대적인 선전을 하니까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거고요. 거의 뭐 200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요, 2025년 현재까지, 여기 현재까지 거의 뭐 이 수준이 한 뭐 하루 수수료가 US 달러로 한 200만 불 되려나요? 예. 그래서 기껏해야 요게 한 달 그 수수료가요, 약 16만 달러, 16만 불요? 16만 불밖에 안 됩니다. 여기 하루치인데요. 여기 하루치인데, 하루치. 이게 한 달 동안 곱하기 30에도 요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들에게 주는 그 보상금의 수수료로 줄 수 있는 거는 2.1%밖에, 1.7%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뭘로 주느냐니까,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줍니다. 발행해서. 그 블록이 만들 때마다 블록 채굴을 할 때마다 비트코인을 주는 건데요. 그게 하루에 약 490 비트코인을 채굴자에게 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대부분 차지하죠. 이 만스 서브시디요. 이게 이 정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발행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 채굴자에게 주는 그 피하고요, 거래 수수료하고 그 리워드 이것하고 합한 거를 US 달러로 보니까 이 정도 3,900만 달러 이 정도를 그 채굴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채굴자에게 주는 돈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수료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근데 발행을 해서 주면은요, 사실 이 발행이라는 게, 이 매일 발행한다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유통량이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받아야 이게 네트워크가 돌아가는데, 수수료는 많이 거치지가 않고 계속 발행해서 준단 말이죠. 발행해서 채굴로드들에게. 거기다가 채굴로드들이 채굴 비용은 자꾸 증가합니다. 채굴 비용이 증가해요. 채굴 비용 대 비트코인 가격이 이게 증가하잖아요. 지금
2월 25일에 채굴 비용이 92,000불인데 지금 28일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면 누가 채굴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풀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로드에 참여 인센티브가 없단 말이죠. 그거는 풀로드가 네트워크 분산화에 기여하지만은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데서 이익을 챙기는 그 거래소나 개인 또는 기관이 상업적 이유로 노드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 중앙화 거래소나 기관은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해야지만이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만 풀로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고 내가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뭐 강제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 돈을 안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봉사활동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뭐, 이익이 안 되면은 그냥 참여 안 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서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 채굴로드와 풀로드가 잘 작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어야지만이 비트코인 가치도 올라가는데, 지금의 현실은 이것들을 채굴로드와 비트코인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의존하는 방식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려 가지고 잘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통제하는 그 바이낸스 CEO, 전 CEO CZ,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을 주무르고 있는 세일러,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인터넷과 같다. 비트코인은 US 달러와 같다. 앞으로도 계속 비트코인이 인터넷과 US 달러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구입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일러 같은 사람은 미국 국가가 비트코인을 좀 구매해달라. 20% 정도를 구매해달라. 그래서 미국이 암호화폐를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국가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엄청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답은요, 그게 답이 아니고 기술 혁신입니다. 혁신입니다. 이 채굴로드와 풀로드 작동 메커니즘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요, 비트코인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점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일부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